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계 고수, 정치계 원로가 되셨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오셨습니다. 아직 원로 나이는 옛날에 비하면 아닌데 옛날엔 정치 그 고수들이 뭐 70, 80 이런 고수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근데 뭐 당 대표가 36살짜리니까 지금 졸지에 그냥 원로 전 대표기도 하고 전 대표 겸 지금 현 대표의 나이가 이제 뭐 거의 곱하기 2 곱하기 2가 넘네요. 아니 뭐 그 36살이. 아버지가 우리 또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부끄럽죠. 부끄럽죠. 이 나이에. 아니, 근데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의 정치 상황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상황이 막 너무 여당이고 야당이고 펼쳐지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도 어지럽지만 정치를 오래 하신 당사자들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야당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야당 대선 후보의 경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9일 날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 변함없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건 어느 여론조사나 높아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권 교체가 된다는 것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결국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5일 날 뽑히게 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미래 권력입니다. 아주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저 민주당의 경선이 끝났다. 그래서 이재명이 후보다. 아무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대통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뽑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곧바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4개월 땡겨서 말하자면 가장 예측이 가능한 미래 권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쪽으로 힘이 또 쫙 쏠리겠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실시되게 되는 이 대선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의 결과가 유난히 국민의 관심을 끌고 또 투표율도 높고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 반영되니까 지금 당원 투표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열망이 반영된 거죠. 굉장하게 이제 아까처럼 그런 유력한 대통령을 뽑는 말하자면 예비 선거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뽑는 그런 경선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합니다. 그렇죠. 워낙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실정을 5년도 지겨운데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진짜 나라의 근간과 근본과 나라의 기본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장을 막아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이라는 이 후보가 정말 인간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또는 어떤 그 후보로서도 뭐 대단한 정말 국민들이 참 내키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과 열망이 지금 담겨진 그런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거는 윤석열에 유리할까요? 홍준표에 유리할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진짜 유권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마치 다 들여다본 것처럼 그걸 빼놓고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얘기를 후보도 해서는 안 되고 후보 측근들도 해서도 안 되고 정치인들도 그 말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유권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자기 호주머니에 뭐 동전처럼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뭐 그냥 몇 개 있다, 3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11월 5일을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에는 저희 존중합니다. 네. 뭐 또 뭐 당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섣불리 내가 여기서 발언을 하면 그게 혹시나 영향을 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으로도 비춰지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열망과 정권 교체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동안의 정상적인 정치였는데 지금은요 정상적인 정치가 가만히 있어봐 하도 저쪽은 거짓말의 선수 우기기들 집단 뭐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드루킹도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혹시 이렇게 장난치지 않을까 나는 이게 두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아까 뭐 8천만 건 뭐 이런 횟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여하고 했었던 것들이. 근데 그걸요. 무슨 뭐 예를 군대로 말하자면 일개 대대나 일개 연대나 아니면 뭐 일개 사단이 동원된 게 아니라 두서너 명이 한 일입니다. 그래요, 컴퓨터로. 두서너 명이 요란스럽지도 않고 총동원 체제가 구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이미 봤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봤고 또 이제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해 왔었던 그 야비한 수법들은 우리가 그 울산 선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 그 야비한 수법들에 대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선거에 특히 우리 선거 중에서도 그 일반 50%가 말하자면 여론조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 아주 가능성이 뭐 증거는 없지만 사실 위장 당원을 투입을 시켜갖고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이번에 정권의 핵심들 특히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게 되면 정권을 내놓게 되면 사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저는 다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지금 뭐 감옥에서 참선 비슷하게 요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각오도 다지고 쓸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윤석열을 응원할까요? 홍준표를 응원할까요?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잘 보필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또 큰 정치인으로 또 거듭나기도 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아끼셨잖아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저 그 간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홍준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이 부분이 정말 그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러한 바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지금 누구를 그 안에서 본인이 투표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물론 마음속으로 아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모실 때도 그랬었고 직접 그분의 얘기를 듣거나 그분의 암시를 받기 전에 제가 그분의 건너짚어서 옮기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는데 누가 더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그 염두에 두지 않고 다시 또 우리 토론으로 들어오자면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한때는 우리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뭐 30몇마다 28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에 사실상 야권의 대선 주자와 후보들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아예 뭐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이고 희망을 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나오고 또 하필 그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연정을 하겠다. 말하자면 연합을 하겠어. 연합을 해서 차질없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국민의힘과 말하자면 의회 후보와 같이 경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말하자면 터져 나왔을 때 윤석열이가 41%인가 43%인가를 나오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낙연과 이재명을 이기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가슴 저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구나. 나뿐만 아니었구나. 저렇게 숨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지금 대선 전국을 이렇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정권 교체 바라는 세력들이 그런 점들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은 사실 우리 좀 단정하기가 어렵죠. 아니 요즘에 그 팬덤이라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강력한 팬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만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을 간다든지 그런 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도 건물 위에서도 창문으로 그냥 막 난리 그 모습 이후에 없었어요. 정치인이 그런 팬덤 현상이. 그런데 요즘에 윤석열이가 어디 행차하니까 그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어유 막 인산이래 이러고 그런 현상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물론 규모는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동안의 정치인이 보여주지 못한 그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은요 연출로도 안 되고요 동원으로도 안 되고 저도 그런 현장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뭐 당대표 시절부터 줄곧 같이 다니면서 그런 현장에 항상 있어 봤지만은 그것은요 자발적 동의입니다. 그렇죠? 자발적 동의. 국민들이 뭔가에 강한 열망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하자면 그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주인이 막 그 달려서 이제 손 잡고 또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뛰어오는데 신발이 벗겨지고 가게는 지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달려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국민들의요. 국민들이 뭔가에 대해서 나라가 바뀌기를 원할 때 그 열망은요. 이것은 그 본인도 모를 겁니다. 본인도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열망을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야권 대선 후보의 그 경선 참여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기나 아까 그런저런 현상들은 전부 그만큼 간절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말하자면 정권 교체 바라는 세력들,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몇 군데 유세를 도와주러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선거 때. 근데 아무리 인기 있는 후보라도 사실 그 유세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딱 여기라든가 앞에 세워놓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네네. 유명 정치인들도. 네네. 아 근데 여기는 뭐 가니까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 정권 교체 열망이 세긴 세구나. 근데 반대로 지금 저 대선 주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지금 다녀요. 다니는데 그런 열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들의 그런 열기와 열망을 신호를 보내갖고 또는 요구를 하고 원하고 바라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저절로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폭발을 해요. 폭발. 그렇게 그냥 분출을 하고 네. 그 화산처럼 폭발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런 게 에너지가 돼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예.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이 지금 당 대표인데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누가 힘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요. 이번에 대선 주자가 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과 4개월 뒤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대통령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한테는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의 거의 모든 권한이 이제 그분한테로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그분한테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첫째는 아주 선대위를 정말로 현명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캠프는 완전히 부셔버리고 거의 유리전 아스팔트에다 깨서 버리듯이 싹 버려버리고 예. 이 경선 과정에 도와주고 했었던 사람은 그것으로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경선 캠프였기 지금부터 때문에 게임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는군요. 스스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먼저 왔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도 주장해서 안 되고 후보도 그런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로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 새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당내, 당외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품은 그런 선대위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선대위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 중에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그 캠프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각 분야별로 완전히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는 정책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 후보가 틀린 겁니다. 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하도 국민이 모르고 있으면 그 후보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홍보팀을 구성을 해서 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보의 각종 연설문을 포함한 후보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을 전국 순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온 국민들이 정말 내가 그 대선 후보 한번 만나고 싶다,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쪽들을 방문을 해서 목소리도 내고 실제 모습도 보이고 정말 발에 땀나게 이제 뛰댕기는 그런 일정과 또 연설문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또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최대 천하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팀들이 최대한으로 훌륭한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집권한 뒤에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이 후보가 지향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하는 일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이 거기 이제 윤석열 캠프에 이제 윤석열이 5일날 이제 후보로 선정되면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김종인 씨가 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구를 다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김종인 이분이 지금 또
뭐 정치권에서 아직 많이 머물러 있고 합니다. 이분이 물론 굉장하게 경험과 경륜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판단력이 오랜 여러 가지를 겪어보다 보니까 이분의 판단이 또 뭐 노련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또 그분을 배제하고 말고 이 문제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하나 달라진 건 있습니다. 요 앞전 이준석 대표 그 대표 경선할 때나 자기 비대위원장 할 때하고 지금하고 한 가지 달라진 건 좀 긍정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본인이 뭐라고 부인을 공식적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비대위원장 할 때에는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야권의 후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는 분명하게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보와 그분의 많은 것 속에 저는 대권에 대한 본인이 직접 내가 대권 나가겠다고 하는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욕심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고 많은 사람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져 있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 오판해버리면 우리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건 후보가 아주 단단하게 어느 한두 사람한테 의지하고 또 이렇게 매달리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뭐 윤석열 후보를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에서는 난다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정말 아마 가볍게 봤을 겁니다. 왜? 술자리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긍정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자질과 능력이 있고 또 말도 잘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습게 알았던 함부로 술자리에서 했던 말하고 다른 정치가 얼마나 어렵고 심오하고 깊고 복잡단안하고 또 갈등과 분열도 많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발 들여놓고부터는 그 배짱 검찰에서 배짱 줬던 윤석열이 저는 굉장히 정치권에 들어와서 두렵고 겁나고 불투명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김종인 같은 사람이나 또는 급해서 이제 급해서 자기가 법사위에서 상담 해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되게 자기 비호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자기 캠프를 막 기존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잘 알거나 또 좀 뭐 그렇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경륜 있는 사람을 일단 모셔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선 때까지 얘기입니다.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제로 그라운드에다 놓고 물론 그 사람들도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경선 때 의지한 만큼의 비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런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제 그걸 잘 생각해야 홍준표야 뭐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거 다 계산했을 거고 하나 걱정되는 건 원팀이 잘 될 수 있는가냐인데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방송에서 제가 본 건데 이게 질문을 해요. 뭐냐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되면 원팀으로 잘 협력할 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원팀을 할 거란 얘기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마라 가정도 하지 마라 없을 거다고 이렇게 딱 정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 나중에 자기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선은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번에 대선은 국민들과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가 너무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다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협조를 안 한다든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그 압력과 또 자기 지지자들의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떤 막상 이제 본인이 낙선을 해가지고 도와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개별 행동이나 이탈 행동이나 이런 것을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진짜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그런 식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당을 살리고 얼굴에 칼을 맞았고 죽을 뻔하면서도 그 당을 살리고 선거를 이기고 하면서 당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명박 대통령한테 경선에서 1.2% 차이로 졌을 때도 깨끗이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경선 현장에서 아주 흔쾌하게 깨끗하게 딱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감동이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비한다면 지금 승복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승복을 못 한다거나 승복을 안 한 사람은 본인이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우선이 정권 교체지 뭐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어떤 계파와 계보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죽겠는 살기로 우리는 뭐 그 계보를 따라가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다행일 텐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있어요. 안철수가 한 4~5%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니 아니라 사람은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어요. 단일화에. 그러니까 안철수를 잡지 않으면 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철수는 몸집이 자꾸 커질 거 아니야. 지금 4~5%인데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이게 좀 몸집이 커져서 요구가 많아진다든지 또 국민의힘은 자기네들이 저 친정당이고 자기네들이 제일 큰 당이니까 큰 집이니까 야야 너 뭐 앞에 들어오고 말란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좀 배려가 시원치 않으면 어그러져서 지난번 대선처럼 홍준표가 진 것처럼 안철수도 나가고 여기도 누가 나가고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도 걱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이봉규 선생님은 손가락에 금이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손가락에 금이 금이 가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초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가락에 구독 달라고 금 가고 금이 가요.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에 금이 가도요 덜 일을 못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사람들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는데 손가락에 금이 가도 그 조그마한 상처에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안철수를 품지 못하고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나가게 한다? 그건요 어깨 축지에 금이 가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니고 어깨 축지에 금이 가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깨 축지가 금이 가갖고 대권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라는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들 개인 감정이나 몇몇 사람들의 사적인 그런 인연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방들을 떨게 된다고 한다면요. 진짜 뭐 보수를 포함한 정권 교체 세력들이 그 사람 매장시켜야 됩니다.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매장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어떤 누구가 됐든. 지금 야권을 완전히 단일화를 해도 진짜 차질 없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워낙 사악한 집단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야권 단일화를 못한다? 손가락 금이 아니라 어깨 축지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그런 역사적으로 정말 그 무시무시한 책임을 그건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책임감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한테 국민의 힘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그만큼 포용력 있게 안철수를 대해야지. 아이리에 큰 집이니까 야 여긴 103석이나 있고 넌 야야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로 막 자기네들 우격다짐으로 해다간 지난번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자세가 만만치 않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중간에 그만둔다, 뭐 더 이상 뭐 나온다고 했지만 아무 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당히 정치에 비중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 말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 말 사과해야 됩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니 지금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선언을 하고 나니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들어갈 거다. 중간에 드랍할 거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안철수는 그거 밝힌 적도 없고 더 강하게 하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안철수한테 가서 기자들이 뭡니까? 쌈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서 묻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당시 중간에 그만둔다던데 또 그만둘 거냐? 이준석 김종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안철수는 자기는 지금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과학화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비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거 말고 네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거기서 답변을 안 하면 진짜 들어갈란갑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택도 없다. 나 절대 안 들어간다. 이번에는 절대 끝까지 완주한다.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에 세게 못을 박는 말을 해놓으면 그러니까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왜 이걸 유도를 합니까? 왜 이런 말을 유도를 합니까? 이게 정치력입니까? 이게 고단수입니까? 이게 당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요. 벌써부터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이건요. 진짜로 하수. 정치인들 중에서 하수. 더 나쁜 건 뭐냐? 자기 개인적인 과거, 개인적인 그런 사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이 대의를 망치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던집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뭐 경륜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런 지금 안철수 비중 있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그만 하냐 그 지금, 말입니다. 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리고 안철수 본인도 과거하고 지금 정치 그 경륜이 좀 쌓여서 다릅니다. 이게 저 뭡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안철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섣불리 지금처럼 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에 대해서 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제가 한번 이유를 대볼까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정권 종식을 갖고 온 몸을 던져도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군사정권에 노태우하고 손을 잡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실 평민당보다 통일민주당이 의석수도 더 적었어요. 그렇죠. 제3당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먼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김종필하고 노태우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3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종필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중이 김종필이하고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대선판을 엎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선거 1년을 남겨두고 말하자면 1년 12월 달에 2000년이죠. 2000년 12월 달에 지지율이 1%였습니다. 1%. 그렇죠. 1%가 집권을 했습니다.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육사 갔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요. 진짜 하늘에 낸단 말이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보고는 그러거든요.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놔야지 국회의원 된다 이러는데요. 대통령은 뭐냐면 하늘에 낸다 그럽니다. 하늘이. 진짜 도저히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될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책에다가 내가 평생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가장 잘못했던 것은 노무현의 비서실장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돼갖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그랬습니다. 케네디도 그랬습니다. 토니 블레어도 그랬습니다. 마크롱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하늘이 내는 자리.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봤더니 좀 막말로 말해갖고 이번 대통령은 다 실력도 조직도 또 아무 필요 없겠습니다. 운 좋은 놈이 되겠습니다. 운 좋은 놈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안철수가 운 좋은 놈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여권의 후보를 만날 경우에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그 검찰이 야권 후보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상황 모릅니다. 함부로 말들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진짜 경건하게 맞아요. 진짜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식으로 임합시다. 함부로 말들 하지 말고 건너짚지 말고요. 어떻게 지금 이 정권 교체를 하느냐만 세상 천지의 문재인 같은 저런 아주 무능하고 이렇게 실정을 많이 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과 저렇게 문제 있는 이재명이를 후보로 두고 있는 저 당하고 비까비까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과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제 역할과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웃긴 소리 하고 앉아있어. 어디서 저런 이재명한테다가 지금 쩔쩔매고 앉아있으면서 거기다 대고 말이야.
무슨 종로 선거 보궐선거 한다니까 너나 나나는 없이 거기서 또 완전히 숟가락 이준석이 나간다고 또 이준 숟가락 또 얹으려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외부에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해갖고 대통령에 표대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나 그거 먹을 게 아닌데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부터 그렇게 자리부터 챙겨먹는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큰 거 다쓸 수 이런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 교체를 정말 안심 있게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맞습니다.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모릅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하셨어요.